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친구 A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입니다. 경찰은 예정돼 있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잠정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가 주목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것인지 여부 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 예. 이 지금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실종부터 따지게 되면은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죠. 예. 곧 있으면 이제 7월입니다. 2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건이 해결보다는 더 꼬여가는 그런 기미입니다. 예. 결국 이제 유족 측이 손 씨 사망에 대해서 친구 책임이 있다라고 예. 아주 공식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족 측이 주장하는 혐의가 폭행치사 예. 그리고 유기치사입니다. 예. 이거 적용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도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고소라는 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예전부터 살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고소한 건 처음인 건데요. 글쎄, 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폭행치사나 유기치사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동안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마땅히 이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지금 확보된 게 지금 없어서 그동안 이제 수사가 이제 답보 상태였던 거였는데 이게 지금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걸 새롭게 증거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폭행치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기치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내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문제겠지만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본인이 취한 상태인데 집에 갔다. 이것만 갖고 유기치사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유기치사는 그다음에 보호 의무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 정도 상태에서 의무가 있다고 보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정말로 부상을 당해서 쓰러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해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또 본인도 사실 주체하기가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손 씨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인도 취한 상태에서 본인도 앞가림 잘 못하는 상태에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다음에 요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손 씨 측 유족 측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좀 가슴에 맺힐 거예요. 아니 그렇게 친하다면서 친구고 더더욱이 불러냈으면서 친구가 그렇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혼자 자리를 끌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법감정상 보호 의무나 이런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인지상정상 그냥 두고 올 수가 있었겠느냐. 이제 물론 도덕적으로 물론 그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그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있겠을 때 주위에 없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또 그냥 왔다고 하면 또 그것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위에 없어서 그냥 자기는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물론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죠. 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보호 의무 그러니까는 그 위기에 다다랐을 때의 그 보호해야 할 관계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또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때려서 지금 여기서 상처가 있는 거 봐서는 때려서 했다. 그럼 폭행치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떤 간에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또 죽기 전에 그것도 물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살인이지 유기치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버리고 갔다가 죽은 게 유기치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손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한 주장은 그게 정교하지는 못하군요. 그렇지. 지금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도 좀 맞지 않거든요. 그동안에서는 때리는 장면도 있다. 이런 상처가 있는 거 봐서는 진짜 때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어떤 간에 들어가서 지금 갖다 송군을 물속에 집어넣었어야 됐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 전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그대로 이 혐의대로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기치사, 유기죄와 관련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책임 이런 게 있죠. 그 내용하고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인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인식했느냐의 문제겠죠, 결과적으로. 본인은 그냥
같이 술 먹고 일어나 봤더니 친구가 없어서 그냥 집에 왔다가 지금 사실은 주장하는 내용의 전부거든요. 예. 물론 이것과 반대되는 실제로 여기 뭐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왔다는 게 밝혀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치사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가 먼저 밝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유족 측 고소는 결국 경찰의 수사를 인정을 못하겠다. 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이 수사 의뢰 좀 지켜봐 달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긴 했습니다만 경찰의 사건 수사를 불신하면서 또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이거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지금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사사건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가지고 수사를 종결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부패 범죄, 두 번째는 경제 범죄, 세 번째는 공직자 범죄, 네 번째는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 그러니까 뭐 화재나 붕괴나 폭발 사고 이때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폭행치사나 유기치사의 경우는 이 6대 범죄 안에 들지 않으니까 경찰에다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소할 곳이 경찰밖에 없는 없어서. 상황이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경찰이나 경찰이 유족이나 유족 측을 지지하는 시민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유족이나 시민들의 신뢰를 이렇게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공개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CCTV부터 시작해서 조사받은 것들 다. 근데 뭐 수사 아직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변사 사건일 뿐이지 법적인 혐의가 없어 입건된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경찰이 모든 거를 뭐 공개해가지고 이거 봐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부추기는 그런 뭐 거짓 뉴스를 만들거나 증거들을 조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추기는 면이 있어서 예. 이게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 이거는 뭔가 감추는 게 있다. 예. 아 이거는 뭐 누구 뭐 외압이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 뭐 드러내지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현장 기자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발표라든지 이 사건에 대한 그 대국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프로답지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을 통일하고 정확히 확인된 내용만 공표를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소위 가르마를 탄다는 얘기인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구미 3차 여아 사망 사건도 그렇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모순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게 또 경찰 입장에서는 또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하게 지금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또 그거를 또 아예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얘기했는데 또 막상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한 거를 조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또 다른 것과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관심이 지나친 사건 같은 게 뭐 지나치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걸 자기네들은 뭔가를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여론이 뭐 물론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래 원칙대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사안을 딱 정리해가지고 한쪽으로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 들어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통일하기엔 너무 이제 이 관심들이 높아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옆에서 얘기들이 새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말들이 조금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닐까. 혼선이 생기고 예. 우왕좌왕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여론을 그렇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신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여쭙겠습니다. 고소까지 간다면 이거 그 손 씨 유족 측에서 뭘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라든지 이런 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손정민 씨 부인 소년 씨가 이제 부친이죠. 예, 부친이 이제 생각하는 어떠한 뭔가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이제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뭐 저도 말할 수는 없죠. 아니 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알았어. 뭐 그러면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예, 무언가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겁니까? 거론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거론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듣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얘기여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은 뭐 그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CCTV 증거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까지 경찰에 공개하지 않은? 예, 근데 소연 씨가 이미 봤다고 하는데 봤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얘기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이 팩트인지가 의문에서 만약 이걸 얘기했다가 논란이 굉장히 또 들어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알겠습니다. 같긴 그러면은 하고. 지금 그 손 씨 측 유족 측이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쥐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네. 부분은 언론에 나온 부분입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네. 부분이에요? 변호사 쪽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그걸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검증해보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볼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고소 전 단계에서 이 사건의 포인트였던 것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위원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근데 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의 목적 그리고 이거 실효성 경찰을 구속합니까? 이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라는 것이 그 경찰청 훈령입니다. 훈령. 그래서 이건 일종의 행정 규칙인데 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이 변사 사건의 계기로 있어서 2014년에 마련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여는 거는 꼭 열어야 되는군요. 네네. 이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4조 제1항에 보면은 예. 보강 수사의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라고 이제 줄여서 말을 하는데 심의위는 대개 3에서 4명의 이제 3명에서 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한두 명의 이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원래는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손씨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의 규모를 확대했다라고 이제 경찰 관계자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현재 경찰이 이제 그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의 이제 변사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놓고 이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열기로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연기한 상태인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속하는지 여부 그 실효성 문제는 이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 26조에 보면 보강 수사 등이라는 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찰서장은 이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변사 사건의 재수사를 의견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에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서는 유족 이의 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변사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한테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랑 다르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구속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결된 내용, 네, 예를 들면 변사사건 종결하라라는 네, 의결을 뜻을 모았다. 네, 이렇게 해서 경찰에다 권고를 하겠죠. 네. 그 권고는 꼭 따라야 됩니까?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높다. 그 똑같이 이제 재수사를 요청하면은 이제 재심의를 또 하고 예.
이제 보강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네. 제 하려합니다. 기억에는 이 변호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네네. 유병헌 씨가 사망한 후에 백골로 발견이 됐었죠. 네. 예. 그 후에 만들어서 만들어진 걸로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없었어요? 합니다. 예. 오. 이게 처음일 이번에. 뻔했는데 아직 열리진 않았기 연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경찰로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 궁여지책으로 돌파구를 찾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소시 예. 유족 측에서 이제 이걸 막은 꼴이 막으려고 됐군요.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예. 근데 유족은 그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예, 예. 했어요. 경찰이 그 반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왜 안 열렸을까요? 규정 자체에 알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알린다는 얘기가 그 절차 자체가 없고요. 그 결과만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만. 그래서 뭐 절차적으로 이거를 참여시켜야 된다, 뭐 가서 의견을 듣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변호 사건에 대해서 종결할지 재수사할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유족 측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족 이의 제기 사건의 유족 경우 이의제기 세계하는 사건이니까. 변사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어차피 지금 유족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다라는 것은 예, 예. 유족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게 예를 들면 알려주는 이유는 와서 그 진술을 하거나 이런 기회가 보장돼 있다 그러면 사실 와서 알려주는 건데 그런 절차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런 변호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라고 알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법으로 강제돼 있거나 의무상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입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하잖아요. 예, 예. 출석해서 소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변호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다? 이게 이 특성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변사건 아직 뭐 형사건화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사고와 사건의 차이다. 차이가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더 이상 뭐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수사에서 보강수사에서 뭐 이제 사건으로 전환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사건화돼서의 당사자보다는 그 절차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네, 보장이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형사 사건은 지금 경찰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유족 측이 수사 결과를 인정 못하겠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검찰로 넘기는 또는 수사를 종결하게 된 이후의 절차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이제 경찰이 뭐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는데 이제 A 씨 범죄 혐의 일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 현재는 뭐 결정적인 증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혐의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유족 측이 이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거의 자명하고 네. 이게 그 손 씨 측이 이제 그 사망 경위나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이 고소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이 뭐 법리나 이런 걸 검토하고 2개월간 수사를 한 부분 외에 뭐 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검찰에서 종결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네요. 경찰에서. 뭐 그렇다면 뭐 지금 뭐 면책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은 뭐 검찰에서 보더라도 별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면 자기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검찰 보완 수사, 검찰 수사 개입 가능성 내지는 검찰의 수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혐의가 예를 들면 부당하다가 뭐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이면 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면 재수사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재수사 명령. 그러니까 재수사를 명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지시가 뭐 정확하게 뭐 따라야 되는지 법적 효력까지는 제가 좀 잘 찾아보지는 않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재수사를 명했을 때 그 내용에 따라서는 뭐 여지가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글쎄요, 뭐 지금 뭐 새롭게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뭐 재수사를 명한다고 하더라도 예. 특별하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명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히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게 없어 없다? 보인다는 거죠. 아, 지금 뭐 모르게 검찰이 갑자기 뭐 검찰과 달라서 특별하게 뭐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그만큼 대규모 인력이 투입해가지고 사실 뭐 볼 수 있는 게 CCTV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이거 다 진술 확보하는 건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했고요. 그 외에 별도의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 검찰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그건 좀 생각하기 좀 어려워서요. 시체 말로 뭐 용 빼는 기술이 없어요. 그죠? 검찰. 예전에 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도 제가 수사팀하고 직접 그 통화를 해봤는데 보완 수사를 하면서 네.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예. 근데 이제 결국 한 것이 이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다가 다시. 그 반대 감식을 예, 예. 의뢰한 것 그 정도였는데 결국 사건은 예, 뭐 그냥 그대로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예, 예, 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군요. 이번엔 좀 친구 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예. 그 친구 A씨 측 변호인이 악성 댓글을 단 시민들 고소하겠다고 이제 그 선처 메일을 보내달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죠. 엿새 만에 뭐 1000건인가 그렇게 왔는데 선처 메일이 이거 다시 합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네, 그 A씨 측 변호인이 뭐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판단했다. 뭐 잘 알다시피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작성한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서 사과문으로는 위로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 너네는 이제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으면 합의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A씨 측 변호인이 뭐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한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과거 얘기를 한번 하면 그 홍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호 참사 허위 인터뷰 논란 2015년에 그때 당시 악플러 800명을 고소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이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뭐 2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금을 받지 마라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욕설 정도에 따라서 뭐 통상 2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이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보통은 다 이제 이렇게 어떤 선처를 바로 해주면 이제 그 어떤 담보의 형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형식. 예. 돈을 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는 이만큼의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고 요새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기획 고소나 합의금 장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혹시 친구 A 씨의 의사가 아니라 변호인의 의사가 아닐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조율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친구 A 씨 쪽에서 돈을 받으려고 고소를 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조사해야 될 양도 굉장히 많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고소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 개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수임료를 많이 받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수임료를 보충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보통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임료 자체는 적게 받고 나중에 합의금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가져가는 걸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친구 A 씨 쪽에서 요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변호사 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거를 친구 A 씨 쪽에 일방적으로 비난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관계가 물론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변호사 쪽에서 더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원래는 사전에 뭐 선처 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뭐 경중을 따져서 합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거 한꺼번에 원래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선처 메일을 먼저 보내라. 보낸 사람들만 추사 선택해가지고 합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악플을 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겠느냐. 뭐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미- 사람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일부 얘기만 했다고 다 얘기하죠. 찾아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한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매일 온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악플러들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느냐. 제가 보기에 선처매일. 이건 변호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별도로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든가 네. 그 나중에 이거 사건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뭐 합의 얘기가 꺼내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한창 이게 뜨겁고 있는 상황에서 돈 달라고 하면 야 그럼 돈 장사하려고 그러느냐 결국 이 비난이 다 이 변호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A 그렇죠. 친구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설사 그렇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달래가지고 이건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건 제대로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실수한 거죠. 미스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호인 측 합의 요구가 협박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협박입니까? 협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만약에 이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은 아까 그 홍가혜 씨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죄가 정도가 성립이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홍가혜법이 생긴다 이런 게 이제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서 뭐 대책 같은 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뭐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에 협박하거나 뭐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 이제 제 350조 그리고 부당이득죄 34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 보통 이제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데 뭐 60대는 재판받고 뭐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하지만 10대 학생, 예. 취업준비생, 그다음 뭐 대기업 직원, 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면 먼저 합의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그 뭐 200만 원을 뜯기고 전가 없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형사재판 벌금과 민사배상금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뭐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성 댓글 피해자가 이제 형사 고소라는 어떤 수단을 쓴 거는 이게 뭐 고소 남용으로 또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실제 피해자가 방어적 수단을 쓴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근데 뭐 그 변호사들은 보통 이제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의뢰인이 뭐 만약에 찾아온다고 하면 결국은 이 악성 댓글 단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욕한 사람한테 뭐 돈을 또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구성이 가능하다. 네네.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신 변호사님.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공갈 정도가 되려면 단순히 고소하겠다 정도로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 협박의 정도가 너 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못 상대방이 안 갚아해서 너 돈 안 갚으면 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너 고소하겠다라는 게 이 예. 해악의 고지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 그러니까 고소가 하겠다 정도 사안 갖고는 협박이나 해서 공갈로 보기는 좀 어렵지 일단 않을까. 구성도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사안 고소하겠다고 해서 공갈로 제가 제 경험상 공갈로 들어왔던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가족에 대해서 해코지하겠다, 뭐 어쩌면 회사에 알려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돼야지 단순히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갖고 공갈이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왜냐하면 또 이렇게 공갈이 가능하다라고 또 하면 또 이걸 갖고 또 빌미 삼아서 또 그쪽을 공격하는 그렇죠. 되고 될까봐 싸움이 그래서 되겠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갈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다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봤을 때 적절하거나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뭐 비난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좀 별도로 따져봐야 되긴 하겠죠. 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거를 공갈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어려운 면이 예, 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는 이제 홍가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가 고소 남발이다라고 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예. 합의금을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악플 피해자 중에서 고소를 노리고 그렇죠. 이제 너 이거 합의금 노리고
너네를 먼저 고소한 다음에 아, 그렇게. 예,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이론하고는 좀 다른 예, 경우죠. 그럴 네. 경우에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갈죄나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좀 전에 그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피해자가 나의 이제 형사 고소라는 마지막 방어 수단을 쓴 거에 대해서 고소 남용으로 볼 것인가는 예. 사실 실제 처벌될 예는 없다. 맞아요. 근데 뭐 이 홍가혜 같은 경우에는 홍가혜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뭐 많이 받았다, 뭐 몇 억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아니다라고 뭐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뭐 그 검찰청에 올라와 있는 그 인원만 뭐 몇백 건, 뭐 8,900건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가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럼 두 분 뭐 말씀은 좀 맞아요. 공통된 부분이네요. 의도가 처음에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공갈이 안 되는데 안 된다.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 고소를 부당하게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는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러면 일단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합의금 이 제한 부분은 철회한다라는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합의금에 대한 이행을 이제 강제 당하는 예. 악플러들이 심정이 이제 있을 텐데요. 이거 합의금 내야 됩니까? 합의를 하려면 해야 되겠죠. 이거 사실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뭐 합의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면 당연히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합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본인이 형사처벌에서 유리하게 지금 되려고 지금 합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저쪽에 선처해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합의를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피해자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민사적으로도 다시 별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더 별도로 할 거를 그냥 형사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해서 야, 저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런 면도 있군요. 예, 예. 네. 합의금을 달라고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형사 합의를 해서 처벌을 면하려면 그에 대한 상환한 대가로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나는 그걸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보게 되면은 형사 피해자를 피해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먼저 받지요. 그거에 따라서 고소를 하고 말고 결정하지 결정하기도 않습니까? 하고 예. 아니면은 뭐 고소를 해달라. 이미 했다가 나중에 했다가? 이제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반의사 불벌죄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처벌 없어 끝나버리니까 음.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이상한 케이스는 또 아니고 아니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겁니다. 당연히 뭐 이게 사실은 그 뭐 선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선처의 의미가 예. 꼭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약하게 그냥 내가 그래도 뭐 감형을 얘기해서 좀 처벌을 좀 약하게 받게 해주겠다는 건지 그건 좀 다른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합의금 산정입니다. 물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합의금을 어떻게 이걸 정합니까? 합의금에 뭐 정찰제는 없으니까. 정찰제는 없다. 사건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능력이 또 다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뭐 합의금을 정말 받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어. 건데다가 뭐 몇 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학생이다 이러면 좀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뭐 몇십만 원 당대에서 끝나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내용이 너무나 안 좋다.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뭐 부당한 이득도 취했다. 이러면 이제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하게 되고. 그래서 몇백에서 아니 몇십부터 해서 몇백까지도 가능한 사안인 거죠. 악의적 거의 뭐 가짜 뉴스에 가까운 악의적 댓글 내지는 그걸 뭐 그 방송했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받은 뭐 이익 같은 것도 환수를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환수는 하기는 환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지는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예. 아마 그거는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게 이득을 취한 거라면 결과적으로 또 죄질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합의금 액수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람들한테 몇 천만 원 달라고 해도 지금 사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 사람이 취득한 이득이라는 게 지금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대까지도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해서 자기들이 얻은 이득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는 피해자한테 가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경중이나 뭐 사안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네. 그 동물권 단체 그 케업 그 박소연 대표 그때 고소당했을 때 그때 뭐 합의금을 200에서 600 정도를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요구한 다음에
그 경우에는 이제 돈 다 뭐 합의금 자체금 7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걸 예. 기부를 기부해 그런 식으로 할수 기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합의금이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친구 측에서 예. 그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변호인 측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있다. 예, 예. 그런 부분. 그러면은 이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그 친구 측에서 보는 이런 거는 뭐 아니 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비율이 그러니까 합의금 같은 경우에 받으면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를 이제 변호사한테 보수를 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갖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예.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몇 %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보통 민사소송을 해서 예, 성공보수를 받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 예, 예. 소송을 하는데 예. 이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형사 합의금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민사소송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유튜브들 대상으로선 했나요? 지금 고소 예, 예, 지금 종이의 TV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명 신의 한수가 이미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김웅 TV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예. 세 명, 그래서 지금 세 개 정도.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순서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 업계나 변호사님들 이렇게 그 싸우는 거 보면은 좀 비정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않나 또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리적으로 따져보는 부분은 특정인을 대변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접근하고자 하는 방안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그 생활의 지혜 또는 법률적인 상식을 넓혀가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좀 답답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좀 안타깝죠. 얼른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경찰도 더욱더 좀 힘을 내주셔서 좀 명확하게 결론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정 언론을 주창하고 있는 저희 뉴스토마토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야심찬 기획인데요. 이름은 뉴스인사이다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매일 아침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여러분들의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뉴스인사이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